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21일 오후 4시입니다. 오늘 오전에 CNN이 김정은이가 수술을 받고서 중태에 빠졌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 소스는 한 미국 관리인데 그는 직접적인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미국의 정보기관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아주 특보를 날렸습니다. 이게 전 세계 언론기관을 지금 긴장시켰는데 이런 보도는 사실은 확인이 아주 어려운 세계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그 중에서도 가장 깊게 있는 김정은 주변에서 일어난 사안이니까 확인하기가 매우 어려운 취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나면은 저는 기자 감각으로서 어느 매체를 제일 먼저 챙기느냐 하면은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입니다. CNN보다는 뉴욕타임스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고 때로는 신중한 보도를 하는데 현재 시간이 한 4시간 정도 흘렀는데 현재까지도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는 이 기사를 다루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열심히 취재를 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아직 이 정보는 미국 안에서 확인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지금 확인 중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고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보도는 지금 어느 곳에서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 청와대가 특이사항 없다라는 보도를 논평을 한 정도입니다. 특이사항 없다. 그 특이사항이라는 게 애매합니다. 그리고 로이터 통신 보도에 의하면은 중국의 대외 연락부 소속 익명의 관리는 그렇게 위독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기 좀 애매해요. 위독한 상태가 아니다. 그럼 수술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수술을 했는데 호전되고 있다? 호전되고 있다면 어제 데일리 NK에서 보도한 심장 관련 수술을 받고 호전되고 있다 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술을 받은 것은 심장 관련 시술 또는 수술을 받은 것은 사실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 바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여러 사람들이 논평을 하는데 좀 주목할 것이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입니다. 이분의 자리에서 볼 때 좀 고급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고 이 윤상현 의원은 선거도 잘할 뿐만 아니라 아주 부지런해가지고 이분이 정보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분의 논평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신은 북한 김정은 신변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한다. 심혈관 수술을 받은 것은 맞는 것 같다. 최근 평양이 봉쇄되는 등 북한 내부에 이상 징후가 있다고 본다. 이렇게 기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알아보니 CNN도 신빙성을 장담하지 못하고 있고 미국 언론도 이를 인용하지 않고 있다. 북한 소식에 정통한 사람들 이야기로는 어떤 사람은 발목 수술을 받았다. 다른 사람은 코로나 관련해서 격리 중이다. 심혈관 질환 수술 받았다. 위독하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다면서 현재 정부가 사실 아니다. 확인해 줄 수 없다. 일축할 입장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말하면서 일축할 입장은 아닌 것 같다면서 김정은이 지난 10일 대의원 회의에 참석 안 했는데 이런 전례가 없고 12일도 참석 안 했다. 이어 태양절은 김일성 민족 반역자 김일성 생일입니다. 이걸 태양절이라고 하면 안 되죠, 사실은. 소위 태양절 행사도 불참하고 최근 평양 전체가 봉쇄되었다. 그래서 뭔가 이상이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면서 최근 동생 김여정이가 조직 지도부 제1부부장이 됐는데 이건 완전히 후계자로 지목됐다는 의미다. 김여정의 급격한 위상 상승은 뭔가 북한 내부에 이상이 있다는 징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블룸버그 통신 백악관 출입기자니까 아주 고급 정보에 밀착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이야기인데 제니프 제이콥스는 어제 자신의 트위터에 미 행정부는 김정은이 지난주 심장수술을 받았고 살아있다면
건강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것으로 들었다. 미 당국자들에게 그의 생존 여부는 불분명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도 수술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을 했네요. 또 제이콥스는 김정은은 최근 주요 행사에 모습을 비추지 않았다. 미국 행정부 당국자들은 김정은이 사망하거나 이미 사망했을 경우 누가 후계 선상에 오를지 살펴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CNN의 보도를 이렇게 보면은 그 소설을 한 사람으로 딱 단정을 해가지고 단수의 고위 관리가 그런 정보를 직접 입수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복수의 소수가 아니에요. 한 사람의 소수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상당히 핵심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그게 의존해가지고 썼는데 아직도 CNN은 이걸 머리 기사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건 또 농담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 트럼프가 며칠 전에 북한으로부터 나이스 노트를 받았다. 김정은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좋은 편지를 받았다고 했는데 이게 혹시 김정은이가 수술 받았다는 이야기 아니냐. 그것을 아주 비꼬면서 그런 식으로 말한 게 아니냐. 북한은 물론 편지 보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스 노트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정보기관으로부터 독재자 리틀 라켓만이라고 아주 경멸에 맞지 않는 김정은이가 수술을 받고 위독하다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코미디화해서 한 게 아니냐 하는 이야기는 이거는 뭐 속설이니까 웃어 넘기면 되겠습니다. 대충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6월 그것은 판단이 어렵지만은 대충 흘러가는 방향은 심장 관련 수술을 받았는데 그 수술이 어떤 수술이냐, 뭐 시술도 있고 요새 이 뭡니까 내시경을 통해서 하는 시술도 있고 아주 심장을 열어서 하는 큰 수술도 있고 여러 가지 수술이 있으니까 시술도 수술이라고 하니까 시술이든 수술이든 뭔가 치료를 상당히 심각한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냐 하는 쪽이고 그 다음에 이 평가 그러면 중태냐 아니면 중국 공산당 관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말했던 대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은 심각한 게 아니냐 이렇게 또 갈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 뭐 전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건강하다 그래서 내일 좀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런 뉴스가 나왔으니까 앞으로 김정은이가 모습을 드러내느냐 안 드러내느냐 이걸 보면 압니다. 1986년에 일본에서 시작해가지고 루머가 돌아가지고 조선일보가 김일성이가 죽었다 하는 보도를 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오보로 밝혀졌습니다. 어떤 식으로 오보로 밝혀졌느냐 하면은 그 이틀 뒤에 김일성이가 울란바토르를 방문해서 모습을 드러내는 걸로 해가지고 그때 끝났습니다. 그게 유명한 김일성 사망설 오보인데 김정일에 대해서도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았지만은 김정일에 대해서는 비교적 우리 정보기관이 내경색으로 쓰러졌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게 2008년 가을이었어요. 그때도 꼭 나와야 할 행사에 당 창건일 행사일 겁니다. 아마. 그때 나오지 않은 걸 봐서 이거 이상이 있었다. 그 다음에 국정원에서 사진을 입수를 해가지고 5년 이상 못 산다. 정확한 판단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일이가 2011년에 죽을 때도 아마 우리 국정원이 상당히 정확하게 정보를 입수했을 것이고 우리 국정원이 김일성의 사망을 당신은 안 기쁩니다. 사망도 거의 리얼타임에 입수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뭐 농담이지만은 김일성이가 죽는다는 정확한 예측은 당시에 정보기관에서 한 게 아니라 심진송이라는 분이 했죠. 이 점을 보는 분인데 이분이 월간조선과 인터뷰를 하면서 94년에 김일성이는 원래 5월 아니면 6월에 죽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김일성이가 죽은 날은 7월 8일, 그게 5월 30일입니다. 발표된 날은 6월 1일, 7월 9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맞췄다 해가지고 이분이 아주 유명하게 됐는데 그 뒤에
이 정치 상황에 대한 예언을 하기 시작하더니 맞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언하는 사람들, 뭐 점치는 사람들이 한 개인의 생과 죽음, 흥망에 대한 예언을 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선거판이라든지 정치판이라든지 이런 엄청난 큰 데 대해서 뭐 어느 당이 이번에 압승을 할 것이라든지 이런 식의 예언을 하는 것은 그것은 좀 자기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김정은의 이 건강 이상설은 이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지금 김정은 정권이 처한 취약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김정은 정권이 강한 것 같고 핵무기도 갖고 있지만은 결국 김정은 한 사람에 달렸다. 김정은이가 죽었을 때 3대 세습이 끝날 거다. 김여정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은 핵 문제 해결의 서광이 보이고 동시에 더 나아가서 자유통일, 즉 북한 2,500만 노예 생활을 하는 동포들이 우리와 같은 자유민이 될 수 있는 길도 열릴 수가 있는 그런 찬스가 온다. 문제는 이럴 때 국제사회에서 외국에서 어떻게 작용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에는 김일성을 숭배하는 좌익 극좌운동 출신가들이 지금 문재인 정권 내부에 들어 앉아 있다. 결정적 찬스가 왔을 때 이걸 놓칠 수도 있지 않느냐. 아니면은 결정적 찬스가 오면은 결국은 김정은이가 무너지면은 한반도 전체의 좌익의 총본산이 무너지니까 결국 머리 잘린 수족 같은 종북 세력도 같이 망할 것이다. 뭐 이런 전망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은 대한민국 내부에 있는 우리 휴전선 남쪽에 있는 극좌 운동권 세력에는 결코 기분 좋은 요소는 아닐 것입니다. 계속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새해를 맞아서 조갑제 TV가 새로운 시도를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 멤버십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조갑제 TV 회원 제도입니다.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조갑제 TV 구독자가 3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아이슬란드 인구와 같게 되었으니까 앞으로 이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상방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 멤버십 제도는 유료입니다. 유료인데 등급을 세 등급으로 나누어서 특혜를 드리는데 구별이 있습니다. 조갑제 TV 첫째 친구, 월 12,000원 내시는 분들을 친구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회원 전용 동영상을 제공을 합니다. 별명을 조갑제가 답한다라고 했습니다. 논란이 되는 사실 등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성실하게 답을 하는 동영상입니다. 그 다음 등급이 동지입니다. 동지는 월 3만 원 내시는 분입니다. 동영상을 선공개하는 혜택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앞에 회원 전용 동영상은 기본적으로 받으시는 것이고, 동영상 선공개, 미리 궁금한 동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월 6만 원 내시는 분들을 전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친구, 동지들이 누리는 혜택 플러스 이 전후에 가입하신 분들의 성함을, 물론 필명이겠죠, 언급을 하고 조갑제의 교양 강좌 동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연간의 취재 경험을 토대로 한국 현대사의 비화라든지 세계사 산책, 여행 가이드 등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구, 동지, 전후 분들에게는
배지가 제공됩니다. 여러분들의 성함 옆에 붙어서 색깔이 바뀝니다. 한 달, 두 달, 6달 이런 식으로 회비를 내는 기간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는 디지털 배지를 제공해 드립니다. 여기 회원에 가입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무료로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 동영상 가입 절차는 별도의 공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